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법학자이자 변호사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현행 사전투표제에 대한 위헌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약칭 정교모 사무총장도 맡고 있는 이호선 교수는 10월 26일 헌재에 제출한 위헌 심판 청구서에서 현행 한국의 사전투표제는 행복추구권과 선거 투명성 보장권, 투표 등가성 원리, 비밀투표 권리 등을 침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위헌 소지가 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최근 비슷한 취지로 발표한 국민주권 마루타로한 사전투표 실험 이제 끝내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교수는 먼저 2009년 3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전자투표기 사용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밝힌 내용부터 소개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선거의 공적 투명성은 민주적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자 선거 기능의 올바른 작동에 대한 국민 신뢰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책임을 국회의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히 공중투명성의 통제하에 놓일 것을 요구한다. 선거가 헌법에 명시된 선거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이것이 국민, 국회, 공무원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정당성의 첫 출발이기 때문이다. 선거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선거 과정이 통제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조작을 배제하거나 교정하고 부당한 의혹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 과정에 대한 통제는 모든 국민의 문제이자 책무이고 모든 시민은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선거의 주요 절차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009년 3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전자투표기 사용과 관련해 내린 결정이다. 이 결정은 주권위임을 통한 통치의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선거의 조건을 명쾌하게 정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위기들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정치 권력 위임 과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국민적 불신이다. 이호선 교수는 이어서 지난 4.15 총선 이후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 논란의 핵심에 사전투표제가 있다. 기술적 위험성, 조작 가능성과 별개로 사전투표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2014년을 전후해 이미 학계에서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위헌성과 위험성을 지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사전투표가 아니라 1, 2, 3차 투표로 변질된 선거는 투표 시기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투표의 등가성이 문제되고 있다. 확연히 드러나는 투표 성향으로 인해 언제 투표하느냐로 개인의 정치 성향이 가늠될 수 있는 공개투표화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주민등록과 연계된 통합전산망을 통해 세계 유례없는 사전등록 없이 아무나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한 사전투표를 하고 있지만 위헌 결정을 받았던 독일조차도 사전투표에 해당하는 우편투표는 신고제이고 선거구별로 전산망은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 한국적 사전투표의 특이성, 세계 한국에서 밖에 없는 사전투표, 즉 사전등록 없이 아무나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한 이 한국식 사전투표의 위험성은 그동안 권순환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경고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교모 공동대표 중 한 명인 조성환 경기대 교수가 전 세계의 사전투표 시스템을 모두 조사한 끝에 한국식 이런 식의 사전투표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점을 밝혀냈고 그 내용을 입수해서 권순환TV를 통해서 단독 보도로 했던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호선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중앙선관위의 유비쿼터스 투표 실험에 국민이 마루타가 된 지 10년이 되었다. 더 늦기 전에 사전투표는 일단 중단해야 한다. 의심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말이 있듯이 의심날 때는 주권자의 이익으로 판정해야 한다.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은 독일이 그랬듯이 지금은 헌법재판소밖에 없다. 이 교수는 이렇게 한국식 사전투표의 위험성을 경고한 뒤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박성경 작가는 이호선 교수가 헌법재판소에 사전투표 위헌심판을 청구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박성경 작가는 관심 부탁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국민대 법대 이호선 교수께서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 사전투표 공직선거법 위반, 행복추구권, 선거투명성 보장권, 투표 등가성 원리, 비밀투표 권리 등으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정의 온상이 된 사전투표를 막는 것만이 국민의 깨끗한 한 표를 보장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투표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이 많습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성경 작가가 강조한 대로 이호선 교수처럼 한국의 엉터리 같은 선거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국민주권을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이곳저곳에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권순알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압도적인 다수가 바로 그런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 한국식 선거관리 시스템을 제자리에 올려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선거관리 시스템 속에서 이미 무너진 걸로 의심이 되고 있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운동은 앞으로도 목소리를 내야 되고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그런 목소리를 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도 선거관리 시스템, 투개표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의 제도권 언론, 특히 어느 정도의 주요 언론사의 현직 언론인 중에서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이라든지 현행 선거관리 시스템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고민하고 현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인 언론인이 중앙일보의 김방현 내셔널 부장, 김방현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방현 기자는 그동안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한국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신문사라든지 방송사라든지 뉴스통신사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언론인, 그러니까 저처럼 현재 언론사를 떠난 중견 언론인 혹은 원로 언론인들 중에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꽤 있죠. 허정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라든지 권혁부 전 KBS 이사라든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언론사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김방현 기자가 단연 돋보이는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김방현 중앙일보 내셔널 부장이 중앙일보 지면에 베일에 쌓인 투개표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이 문제를 다룬 칼럼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는 충격적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통상적인 수법으로 선관위 내부망 해킹이 가능하고 사전투표와 개표 결과를 포함한 선거 관련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유권자 등록 현황,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도 해킹할 수 있고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김방현 기자는 이어서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 시민단체나 애국시민들이 지적해온 내용과 상당 부분 겹쳐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시민단체나 전산통계 전문가 등이 주장해온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또 중앙일보가 지적해온 문제와 유사한 것도 있다. 실제로 2020년 4월 15일 충남 부여군 개표소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즉 전자개표기를 한 번 돌린 다음 동일한 투표지를 다시 분류했더니
1번과 2번 후보 득표 결과가 뒤바뀌기도 했다.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 2번 찍은 투표지가 1번으로 분류되거나 재확인용, 즉 미분류표로 분류되는 게 많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바로 이 충남부여군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 즉 전자개표기를 다시 돌려서 그나마 당선됐던 게 바로 정진석 의원이죠.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런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면 정진석 의원은 낙선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그 당시 이 전자개표기 문제를 지적하고 다시 돌리라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은 정말 절을 100번은 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퀘스천이 좀 있습니다. 김방현 기자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당시 개표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 TV CCTV에는 전자개표기를 다시 돌리기 전에 작성한 개표 상황표를 찍는 장면도 나온다. 또 당시 서울 성북구 개표소에서는 전자개표기가 1810표를 1680표로 인식하기도 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에서는 비례대표 관내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4674명인데 실제 투표자는 4684명으로 10표가 더 많이 나왔다. 이번에 국정원은 전자개표기를 시연하면서 예컨대 계룡산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분류된 게 한라산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변경 가능했다고 했다. 총선이 끝난 지 3년 6개월 만에 국가기관이 그간 제기된 의혹을 어느 정도 확인해 준 셈이다. 김방현 기자는 또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이번 보안점검 결과 발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단순한 줄로만 알았던 투개표 과정이 무척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해줬기 때문이다. 사실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을 제대로 아는 국민은 거의 없다. 기계로 개표하니까 오류가 없을 것이라며 막연하게 생각했다. 선관위도 돈 세는 장비처럼 단순히 표를 세는 기계라며 전자개표기 실체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운영 매뉴얼 등에 따르면 노트북 컴퓨터와 한몸으로 설계된 전자개표기는 분당 340장의 빠른 속도로 투표지를 처리한다. 통신 기능도 갖추고 있다. 투표지 분류 결과는 설치된 프로그램에 따라 저장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에서는 몇몇 장비가 별도로 동원된다. 김방현 기자가 이 칼럼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마지막 문장에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국정원 발표로 투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이 확인된 이상 2020년 총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 뿌리인 선거가 바로 설 수 있다. 여러분, 이 문장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국정원 발표로 투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이 확인된 이상 2020년 총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 뿌리인 선거가 바로 설 수 있다. 100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일보에서 충청지역에서 근무하는 김방현 기자, 사실 언론사 현행 시스템 안에서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기자면 아무래도 서울의 핵심적인 요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라도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고위직 또 논설실의 중요 간부들은 김방현 기자의 이번 칼럼을 반드시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4.15 총선 이후에 그 선거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입에서 개거품을 물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자신들이 썼던 글, 자신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김방현 기자가 이번 칼럼에서 지적한 내용에 비추어 지금도 똑같이 기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정말로 현재 대한민국 언론계에는 기본적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고위직이 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